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꼭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주말에 정말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이게 바로 코로나인가? 저는 아직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봐서, 아, 이것이 코로나구나라고 검사를 해봤더니 또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 요즘에 좀, 잘 때는 또 좀 더워서 거실에서 자는데, 또 새벽에 춥더라고요. 근데 또 자리를 옮기기 그래서 그냥 잤는데 바로 감기 몸살이 걸리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영상은 올리지 못했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괜찮아져서 올렸는데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생각이 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대략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7가지가 생각이 우선 나서 7번까지를 썼는데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1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뭐 방송이나 기타 다른 거 보면은 이제 뭐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전혀 그와 반대예요. 달러가 더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왜냐면 달러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원화에 비해서 한국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면 더 빨리 안 좋아졌지, 미국보다 더 좋아질 리는 없다. 단순하게만 봐도, 저는 달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또 이어지는 게 한국 주식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숏을 치시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 주식이 좀 쉽지 않다. 계속해서 미국에 비해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또 지금 돌아가는 걸 봐도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뭐 최근에만 하도 위니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김치냉장고나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그 기업도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 채권들 내는 거 보면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단기 채권도 뭐 네이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채권 돈 빌리고 있고, 큰 회사들 계속해서 지금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지 채권으로 계속 충당하고,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이런 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다 생각은 안 나고, 지금 날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신경이 조금 쓰이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1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달러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원화로 바꾸면 뭐 조금이나마 더 손해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난 영상 보고 이번 주 한 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계속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추세가 없어요. 뭐 어느 날 보면 이거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또 그 다음 날 보면 이건 이제 다 떨어지고 오를 것 같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고 앞으로도 계속 오랜 시간 이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굳이 사실 지수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옆으로 긴다고 하면 레버리지는 정말 살살 높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뭐 기다가 어떤 방향으로 갑자기 확 갔을 때 만약에 내 포지션이 그 반대에 있게 된다면 정말 피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맞추면 다행인데 정말 그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 레버리지라는 리스크 대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성립이 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굳이 확률이 낮은 싸움에 레버리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제 방어적 투자, 그리고 그래도 뭐 레버리지까지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투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보자면은, 근데 나누기 전에 일단 이 뭘 하든 공통된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현금 비중을
드는데 이 현금은 그냥 두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절대 현금을 놀리지 말고 현금을 놀게 놔두지 말고 뭘로 갖고 있는다? SHV 미국 단기 채권 ETF 이걸로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이게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16일인데 한 보름만 있으면 배당 낙일인데 배당이 결정되는 그 날짜인데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차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저점에서 고점이 있어요. 저점에서 고점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저점이 일단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한 0.5% 정도 돼요. 0.5% 정도. 근데 이게 뭐냐? 저점은 배당 받고 파는 사람. 고점은 배당일이 가까워질수록 고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언제 사든 똑같아요. 저점에 사든 고점에 사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배당을 받는다. 만으로 한 달. 그러니까 사실 이때 사면 0.5%가 마이너스인데 배당을 받으면 이게 이제 상세가 되죠, 거의. 근데 물론 그나마 진짜 미세먼지만한 이득이라도 나는 더 보겠다, 악착같이. 월 초에 사는 게 맞죠. 월 초에. 정말 미세먼지지만. 상관없다. 아무 때나 사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달만 지나면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다. 배당이 있으니까 만약에 맨 꼭대기에 사도 그 다음날 배당을 받고 그걸로 이제 마이너스 0.5 된 거 까고 이제 그 다음 달 초에 배당을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만으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월 초에 배당일 끝나고 그 다음 날 전점에서 사면 이제 한 달 기다리면 이제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하튼 현금을 놀게 놔두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넣어서 연 5% 이자를 챙기면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뭐 5.0 몇 프로, 5.1% 되나 지금? 뭐 매일 변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방어적 투자를 하든 공격적 투자를 하든 그거는 이제 이 공통적인 건 현금을 반드시 단기 채권 ETF로 해놔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어적 투자, 공격적 투자를 좀 나눠서 보자면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어떻게 투자하는 게 뭘 사는 게 방어적 투자고 뭘 사는 게 공격적 투자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보면 한 이 정도 칸이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좀 나눠서 보면 여기가 이제 방어적 투자, 공격적 투자. 15. 이 정도면 잘 보이시려나? 좀 진하게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적 투자는 제가 지난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해당 특정 섹터의 과매도되는 좋은 종목을 사는 것. 이게 제가 앞으로 해나갈 투자고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저도 이런 고물가 어떤 고금리 상황에서 저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비슷하겠지만, 물론 제가 더 최근에 하신 분들보다는 몇 년은 더 했지만, 일단 뭐 몇 년 더 했다고 해서 뭐 상황은 비슷해요. 다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도 빨리 캐치를 하지 못하고 약간 살짝 늦게 이제 따라 붙은 것도 약간 그런 경험 차이가 있겠죠.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여러 이런 사람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살짝 늦은 게. 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뭐 아니면 저와 같이 뭐 일주일, 2주일 전 시작하신 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자, 은행주 그리고 뭐 코카콜라 요 정도가 1번은 은행주예요. 나는 콜라는 별로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콜라 같은 경우는. 네, 여하튼 요 정도를 놓고 지현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섹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은행주에서도 현 시점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거는 JP 모겐입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보면 약간 이제 좀 인덱스는 커스텀에서 그냥 러셀만 빼고 여기서 배당률을 오버 2%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마켓캡을 높은 순으로 좀 놓고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섹터를 보면은 거의 에너지는 이제 좀 제외하고 파이낸셜 뭐 헬스케어 아니면 리얼 에스테이트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서 지금 마켓캡 제일 높은 순인데 JP 모겐 두 번째 이제 존슨앤존슨 뭐 프록터 앤 gemble 있는데 현재 여기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일단 이거는 지금 배당률은 실시간으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핀비즈 같은 경우. 그래서 정확한 배당률은 좀 찾아봐야 돼요. 네, 대략 한 뭐 3.43, 3.5 정도라고 보면 되고 현재 커넥트 레이시오 1.02로 이렇게 주가가 쏟아진 것랑은 달라요. 괜찮은 정도고. 그리고 현재 PE가 7.7이에요. 7.7.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다 쏟아부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PE이고, 그리고 사실 이 마진 쪽을 봐도 넷 프로핏 마진도 괜찮아요. 지금 실적 발표되면 봐야겠지만 우선 실시간 아닙니다. 이것도 실시간 아니지만 이렇게 쏟아질 정도의 그 마진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진이 아마 지금 테슬라보다 더 좋을 텐데 그리고 ROI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JP 모겐은 물론 좀 더 좋습니다. JP 모겐을 보면은 좀 다르죠? 색상이 약간 예쁘게 나왔죠? 그렇다고 이렇게 큰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핏 마진, 예, 순 이익이죠? 진짜 싹 다 빼고 21.85. 뱅크 오브 아메리카 18.63. 물론 좀 3%는 좀 안 되죠? 3% 정도? 뭐 3%가 작은 건 아니지만 JP 모겐 차트를 보면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런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JP 모겐 PE 18.83 좀 더 높죠? 근데 이제 배당률은 2.77이에요. 그래서
JP모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을 나눠서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둘 다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지금은 어떤 분할 매수도 제가 요즘에 금단 증상을 느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레버리지 굉장히 좋아하고 분할도 아주 조금만 한 뭐 2번, 3번도 정말 많을 때 3번인데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에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금단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일단 책을 많이 봤어요. 이런 마인드를 조금 제 머리에 장착을 하려고 여러 현인들의 책을 많이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은 조금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오를 때가 욱하고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욱할 때가 좀 자주 있었는데 일단은 차분히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도 변해야죠. 변해야 살지. 항상 지금이다 하고 때려놓은 설정해놓은 값에 오면 다 때려놓고 반 때려놓고 나머지 반 때려놓고 뭐 이런 식은 좀 이제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분할 매수로 해서 들어가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적 투자는 현재 시점에 많이 물론 좋은 앞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 과도하게 과매도가 됐다. 이런 걸 차곡차곡 모아놓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보는 형태. 물론 이 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의 수익은 정말 잘하면 10% 아니면 한 8%에서 10% 정도 이 정도의 수익,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뭐 올해 월초 뭐에 먹은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현 시점부터 1년 정도를 끊고 보면은 한 연 8에서 10% 정도면 잘한다, 잘했다, 이런 아마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뭐 15%가 넘는다? 굉장히 잘한 그런 1년이 저는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현 시점에서는 은행주가 저는 모아가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섹터로 보이고, 콜라도 뭐 저도 이번에 매수를 했지만 분명히 모아가면 추후에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5번에 이제 저는 온리 나스닥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티커가 잠깐만 뭐였지? 지금 갑자기 티커가 생각이 안 나. TXN이었나? 그리고 퀄컴 이거 맞나? 퀄컴 티커 틀렸을 수 있음. 참 그냥 한글로 쓸까? 하고 퀄컴. 사실은 초반에는 얼마 전만 해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배당도 괜찮고 주가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좀 덜 한 것 같고,
왜냐면은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부동산, 특히 또 차량 이런 고가에 거래하는 거에 대한 금리가 너무도 부담스럽고, 현재 뭐 중고차 시장도 그렇고 자동차 시장도 좋지 않은데, 이게 단기간에 어떤 경제 시점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네가 지금 지표상에 나온 어떤 넷 프로핏 마진, 이런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표방하는 게 이 비싼 반도체에 대해 자체 생산, 뭐 물론 이 자체 생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사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제조하는 이런 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부가가치에, 얘네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언제까지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한 JP 모겐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어떤 장기간에 지금 잘 사놓으면 장기간에 보유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절대로. 이게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으면 분명히 뜬금없이 뭐 일론 머스크가 우리 차량용 반도체, 뭐 아니면 누가 뭐 포드, GM, 뭐 아니면 현대 이런 데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실제 그런 게 나오면 진짜 작살날 수 있다. 왜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애플에서 M1 칩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지금 M2 현재 인텔 CPU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 지금 엔비디아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이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대체될 칩이 이제 만들려고 막 발표를 하고, 뭐 AMD 얘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얘기만 하는데도 주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근데 퀄컴도 이와는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애플이 이 퀄컴을 대체할 칩을 만들다가 한 2, 3년인가 연구를 했다고 했죠. 근데 뭐 물론 완전히 안 하겠다는 아니지만 이거 좀 힘들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사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퀄컴은 이런 어려운 그런 생산하기 어려운 또 칩이잖아요. 삼성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칩도 엑시노스인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벌써 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나마 나스닥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현재 좀 투자할 만한 건 퀄컴이 아닌가. 네, 뭐 저는 사진 않고 꼭 나는 반도체 칩 하나를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퀄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네요. 퀄컴 QCOM.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들여다보긴 했는데, 그래서 퀄컴 보면은 마진 쪽 괜찮죠. 마진 쪽 괜찮고, P2도 15 언더로 내려왔어요. 15 언더로 내려왔지만 일단 뭐 예상은 더 내려와야 된다. 14에서 11.85니까 대략 한 20% 정도 더 뭐 빠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배당률 자체도 이제 2.85인데
이게 아마 3%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 그래서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사실은 산다 해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사놓고 이제 지켜보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지금 나스닥 쪽을 보면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나스닥 쪽만 좀 놓고 보면은, 현재 마켓캡 순으로 보면은, P2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아요. 사실, 장기로 놓고 들고 가기에 굉장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만약에 퀄컴 같은 경우, 정말로 예상하는 포워드 PE 11점 후반대 뭐 한 20%가 더 빠진다. 그럼 현재 금액이 뭐 108.6인데 20% 280 대략 한 80불 뭐 후반 뭐 요 정도가 왔다. 그러면 80불 후반이 어딘가? 그러니까 대략 80불 후반 뭐 이 정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근데 그쵸. 굉장히 좋죠. 그러면 사실은 지표만 봤을 때 1차로 들어가기에는 한 요 정도가 좋겠죠. 100불 초반? 100불 초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90불 초반 정도 뭐 90불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고 마지막에 한 80불 언더 요 정도로 끊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만에 하나 누가 하나 우리 이거 퀄컴 대체할 칩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런 게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런 차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튼 나스닥 쪽에서 굳이 보자면 이제 그나마도 퀄컴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 공격적 투자는 이거예요. 다른 거는 없고 이거를 많이 떨어질 때 차곡차곡 모아서 어떤 시점이라는 거는 뭐 수익이 꽤 났을 때 던지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 같은 경우 80불 초반이었나? 그때 바닥 찍고 뭐 물론 TMF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뭐 15% 그러면 TLT는 한 5%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느낌의 이제 모았다가 또 오르면 또 던지고 뭐 던질 때도 물론 조금씩 나눠서 던지면 더 좋겠지만 분할 매도 분할 뭐 익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이것도 공격적 투자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TLT 채권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안전하게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저는 이거를 공격적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공격적 투자는 뭐가 있겠냐? 더 공격적 투자. 나스닥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좀 전인구식 그런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중국 상황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뭐 각종 그리고 뭐 전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말 이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애들이 이 하마스 애들은 딱 이거예요. 아주 나쁜 새끼가 뭔가 뒤통수를 빡치고 아니면 엄청 심하게 약 올리고 나서 걔가 때리면 쟤 이거 보라고 정말 되게 폭력적인 애라고 더 이렇게 열받게 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거의 민간인들 죽이는 그런 악당으로 묘사화시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야근 놈들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그 자국민들 그 무슨 꼭 정말 게임에서 총싸움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죽여놓고 정말 그래놓고 언론에서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 뭐 불쌍한 장면 이렇게 내보내면서 정말 악마화시키는 그런 언론 플레이들 정말 좀 어디 그 땅굴에 용암 같은 거 이렇게 쏟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이제 부자들이 어떤 이민 아니면 탈출을 할 때 사실 어떤 현금 혹은 계좌를 가지고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아니면 뺏기거나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현물을 금 같은 이런 걸 들고 갈 수도 없고 금도 당연히 계좌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옮기는 수단이 그렇다고 뭐 현금을 밀반출하는 건 또 위험하고 가장 안전하면서 돈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뭐다? 비트코인이다. 공격적 투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가 현재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방어적 투자, 공격적 투자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에 공통된 건 현금을 절대 놀리면 안 된다. 단기채권 SHV를 꼭 사서 한 달마다 주는 이자를 꼭 받아 먹어야 된다. 그 ARM도 여기 썼었는데 ARM은 분명 좋은데 안 되는 이유는 미국 회사가 아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 하는 분들, 제가 현재 가장 좋게 보고 있고 한국 주식에서 딱 하나 사고 싶은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사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살 때는 아니고 이게 만약에 한국 주식이 박살이 난다면 단 하나 사고 싶은 종목 삼성전자 아니고 농심이다. 사실 이거를 제가 사고 싶어서 기다린 지가 좀 됐는데 쉽게 금액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추후에 저는 이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까먹진 않는데 만약에 좋은 금액이 오고 그리고 원달러에 대한 어떤 물론 이거 같이 올 거예요. 원달러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반대로 오겠죠. 더 안 좋아질 때 아마 깨질 때 농심을 사면 이제 원달러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정도
만에 내지는 좀 괜찮아진다. 이게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국이 쉽지 않아 보여요. 여하튼 잠깐 정치 얘기 할 뻔했는데 어쨌든 농심 하나 괜찮아 보인다. 한국 주식에선. 그 외 가치주 이거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까? 그 외 가치주 가치주라기보다는 이제 골드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에서 이 금을 가장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뭐 골드는 다 좋다고 하죠. 다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현재 중국에서 골드를 가장 많이 샀는데 이제 중국 상황이 어때요? 중국이 상황이 뭐 좋지 않죠.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경제라는 게 순간 이제 무너지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어떤 미중이 반으로 나눠져서 네 편, 내 편, 그리고 내 편은 뭐 위안화 써야 되고, 뭐 루브라도 일부분 통용을 하고, 달러는 좀 이제 멀리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네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없죠.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가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 채권 다 던지고, 금 가루까지 바닥바닥 다 사고, 지들 위안화, 금, 뭐, 루브라, 이런 식으로만 쓰다가 막상 달러가 필요하면 위안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 달러로 바꿀 만한 게 골드밖에 없겠죠, 골드.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그 정도 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아마 그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위안화를 만약에 더 계속 풀면 더 이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중국의 골드를 달러 때문에 던지면 골드가 착살 나겠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요. 그래서 골드를 정말 어떤 가치주로서 안전자산으로서 매수해놓고 장기로 들고 갈 만한 시점은 중국이 골드를 던질 때, 저는 이때라고 봐요. 이때.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뉴스나 경제 뭐 방송이든 뭐든 중국이 정말로, 그러니까 예상이 아니라 중국이 어떤 일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 아마 골드가 작살이 나고, 바로가 아니라 한 며칠 있다가 그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사면 거기가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동안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방송이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어도 좀 많이 다르죠. 저도 계속해서 익숙해지려고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레버리지 좀 꾹 참고 그러고 있어요. 금단 증상이 아직도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금요일날 프리마켓에서 숏을 매우 정말로 치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길게 차곡차곡 복리로 잘 모으면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지만 그 밑에 언저리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꾹 참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 딱 보면 이 정도나 됐어?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다들 힘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